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포르쉐의 까이엔 쿠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오늘의 소개할 차량 포르쉐의 까이엔 쿠페가 되겠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장은 제트 블랙, 그 다음에 내장 같은 경우에는 레드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플래티넘 에디션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옵션을 하나씩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플래티넘 에디션 하나만 선택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플래티넘 에디션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차량 가격은 1억 5,600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라 3.0 가솔린의 내연기관이라는 차량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르쉐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이 만든 차, 그만큼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매우 높은 브랜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 외 기타 등등 굉장히 슈퍼카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워낙 낮은 전고와 그 외 기타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면서도 데일리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는 드림카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까이엔 뿐만이 아니라 박스터, 파나메라, 아니면은 뭐 마칸, 기타 등등의 차량 모두들 개구리가 생각나는 형상화가 되어 있는 라이트를 시작으로 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면은 확실히 개구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의 이 마크, 사실상 어딜 가서든 사실 꿀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만의 그런 감성이 굉장히 매우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중고차 감가율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차를 통틀어서 포르쉐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롬이 잘 많이 쓰여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블랙 하이글로시를 사용을 하면서 차량에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 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앞 차간과의 거리 유지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담당을 해주고 있는 전면부의 카메라 렌즈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로 따지면은 매트릭스 LED가 있을 거고, BM으로 따지면은 이제 레이저 라이트, 그 다음 벤츠로 따진다면은 멀티빔 LED와 같이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의 회사를 대표하는 라이트 기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PDLS 플러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점씩의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PDLS만 나오고, 포르쉐의 까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PDLS 플러스가 나온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플래티넘 에디션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제가 띄워놓은 사진을 통해서 요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하면서 측면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가시죠.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원래 플래티넘 에디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기준으로 21인치의 휠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1인치 개인적으로는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더를 넣었을 때 당시에 22인치의 스파이더 무늬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21인치보다는 22인치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전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측면에 있어서는 사이드 미러 있다는 것은 다른 차량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다 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통은 이제 B필러
스포일러만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하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블랙 패키지 덕분에 B필러 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몰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 중에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면은 바로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 문이 다 닫히지 않아도 굉장히 정숙하게 차량이 닫힌다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열 뿐만이 아니라 2열의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있어서는 그만큼 실내에서 정숙성을 갖춰준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따가 내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썬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썬블라인드는 번거롭게 수동으로 올려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창문 여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올리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일단은 시동을 조금 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썬팅이 지금은 안 되어 있어서 잘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창문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내려간 후에 한 번 더 내려야지만 이제 창문이 내려간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올리셨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려갔던 창문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올라간다는 점.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하면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옵션으로 뽑히고 있는 만큼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까이엔은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일반 외건형의 까이엔이냐 아니면은 까이엔 쿠페냐,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로 나눠줄 수 있는데, 사실상 카이엔보다는 확실히 까이엔 쿠페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열의 헤드룸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2열의 헤드룸과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삭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확실히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의 쿠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각지게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우아하게 곡선을 지으면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스포일러가 지금 루프렉 위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트렁크 리드 쪽에 작게나마 하나 있는데, 사실 이런 스포일러는 아시는 분들도 미리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팅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은 스포일러도 같이 또 올라오고, 속도가 반대로 내려가면은 같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가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항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후면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건형이 아니라 까이엔 쿠페형이기 때문에 뒷유리에 와이퍼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따로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사실상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엔젤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드니 그릴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별, 그 다음에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빙턴 시그널 혹은 뭐 매트릭스 LED를 뽑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면에서는 개구리 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후면에서는 이 얇은 테일램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에서 많은 자동차들에게 이러한 디자인을 이제 조금씩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이미 예전부터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확실히 야간시 도로에서 자신들의 감성을 굉장히 뿜어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얇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이 전혀 가볍지가 않고 묵직하게 이어져 있다는 점, 아무래도 수평적으로 지나는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까이엔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까이엔 쿠페는 까이엔 쿠페라고 레터링을 적어줬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자 약간의 아쉬움을 현재 나타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확실히 고성능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쿼드 스타일의 머플러 총 4발, 양쪽에 2발씩 총 4발의 쿼드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디퓨저를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빼놓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GTS와 같은 고성능 차량은 아닌 일반 까이엔 쿠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페 형태이긴 하지만 대형 SUV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레저 혹은 뭐 어떠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아쉬울 것 없고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러기지 스크린이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러기지 스크린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탈착을 하셔가지고 뭐 따로 보관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지,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야, 이렇게 넓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깊이 자체도 굉장히 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섹션이 따로 나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공간성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오해 혹은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트렁크 안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에어서스가 들어간 것에 걸맞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고의 높낮이가 트렁크 안쪽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트렁크에 짐을 수납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빠르게 한번 내부로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차량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라이트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뭐 이제 튜닝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는 현재 3가지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창문 내리는 버튼 제일 하단부에, 이게 많은 분들이 스포일러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르쉐 까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아니라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보통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은 이 안쪽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까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창문 내리는 버튼 제일 하단부에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탑승을 해서 본격적으로 리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탑승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내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것처럼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에디션에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르쉐 하면은 크로노 패키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시계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포르쉐 하면은 당연히 조그 셔틀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조그 셔틀 또한 이런 식으로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조금 밋밋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차선 유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카본 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핸들은 카본이 아니라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유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무래도 카본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죽 핸들을 선택을 하시되 차선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아직 설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작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디스플레이 사이즈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조기 시스템들이 각종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기어봉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포함을 해서 이제 잿더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당연히 시거잭도 함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컵홀도 있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막 작업장에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사실 포르쉐 하면은 크로노 패키지도 크로노 패키지지만 실내에 있어서는 헤드레스트에 있는 포르쉐 문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 차량은 그런 문양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셀카를 찍으실 때 그거를 꼭 이제 노출을 시켜봐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용 색깔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것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트 색상과 맞춘 레드색의 안전벨트 있다는 것 참고를 끝으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트림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정색의 블랙 하이글로시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를 현재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블랙의 레드 시트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메인급으로 이제 정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벨트도 사실 시트 색상이랑 똑같아서 조금 무난하다, 뭐 밋밋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호불호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포존에 에어컨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각 자리별로 원하시는 온도 세팅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현재
현재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올라가져 있지만 창문 버튼을 내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창문을 내려야지만 이제 창문이 내려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로 한 번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내려갔었던 창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창문 버튼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올라간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포르쉐의 까이엔 쿠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요즘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취소 차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포르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프리미엄 P가 빠지기는 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년이 넘는 굉장히 그렇게 긴 대기 시간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팀량은 빠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진작부터 매달 계속해서 까이엔 쿠페를 부지런하게 계약을 선발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매달 배정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견적 혹은 뭐 자세한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을 끝으로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